지난 5월 5일 가로세로 연구소가 중앙선관위원회 앞에서 진행한 생방송입니다. 군포 물류창고 화재가 부정선거의 은폐였다는 황당한 음모론을 내놨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거기에 지금 선관위에서 사용했던 개별 선관위에서 사용했던 분류기 그리고 이 QR코드를 발급한 발급기, 사전 투표 용지를 프린트한 프린터 용지, 그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나잖아요. 맞었죠. 근데 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던 모든 나라에서 항상 선거 끝나고 나면 화재 사고가 납니다. 이 방송에서만 슈퍼챗 845만 원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4.15 총선의 사전 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내세운 또 다른 방송. 해킹을 했느냐 프로그램을 심었냐 두 가지로 놓고 보는데 프로그램을 심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해킹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고 메모리 카드나 이런 데다가 코드 하나만 심어줘도 결과가 완전 다르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무려 50만 원을 보내는 시청자도 있습니다. 지금 뭐 슈퍼챗 써주셔서 우리 님 또 보내주셨네. 감사합니다. 642만 원이 터집니다. 이렇다 보니 방송 중에 대놓고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지금 한 4만 3천 명 보고 계신데 여기 계신 분이 한 1,000원씩만 내셔도 들어요. 그러니까 2,000원씩만 내주시면 슈퍼챗 전 세계 순위 2위인 GZSS 팀. 그게 폭동이지 뭔 폭동이야. 당시 폭동을 폭동이라고 하는 거지 뭐 이게 폭동이 아니라고 그래. 그 무장한 것이 폭동이지. 너가 폭동을 민주화로는 안 바꿨다고 누가 장담을 할 거야. 욕설과 원색적인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구구 채널입니다. 위안부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매춘이라고 해. 봉급받고 외화벌이 하러 갔던 거야. 성노예 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는 건 뭐냐? 좌익들 정치 근간 만들어주고 장사미처 만들어주고 국민은 주머니에 돈 털리고 빨갱이들 정치하고. 총선 결과를 분석하면서 내놓은 결론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망언이었습니다. 저것들 5.18 시체도 있고 세월호 시체도 있고 별 시체가 다 있는데 팔 시체가 없어서 우리는 맨날 입니다. 혐오와 욕설이 난무하는 이런 방송에도 극렬 지지자들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집회 라이브 방송. 문재인이 지 분리할 때만 개진을 넣었다 뺐다 한다 이 말입니다. 필요 없어요. 문재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이 넘는 슈퍼챗을 모았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들었다며 대통령 측근 정치인에 대한 음모론 수준의 무차별 의혹 제기 방송. 라인펀드 저거 작업질하면서 모든 사기는 룸빵에서 출발해요. 양아치들은 꼭 기집질을 합니다. 나는 현직 선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다릅니다.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해가 넘어가면 요걸 기억해 두시면 기사에 나올 거예요. 733만 원을 모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요구는 구구 유튜버들의 단골 돈벌이 소재입니다. 이명박이 뇌물 더 많이 먹었는데 왜 이명박은 계속 밖에 있고 박 대통령은 왜 안에 있냐. 정책의 문제죠. 이명박은 내각제 연방제 개헌에 협조해주고 있는 거고 박 대통령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더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미디어워치는 이 음모론으로 한 번 방송에 829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누명을 쓴 거라고 주장한 또 다른 방송. 박근혜 대통령 감옥으로 이끈 위증. 특검도 공범 의혹이 아니고 특검이 김의 위증을 조사했어요. 이 두 가지 거짓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죄를 덮어 썼습니다. 600만 원 가까이 터졌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슈퍼챗 순위 상위권에 있는 한 보수 유튜버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돈을 벌기 위해선 극렬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슈퍼챗 많이 터지다가 요새 부정선거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하면 슈퍼챗이 훅 줄죠. 뭐 반토막 나고 뭐 이렇게 되고 대중 추수에 대한 유혹이 세요. 사람들 감성 자극하면 돈이 쏟아진다는 걸 아니까
뭘 이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정직하면 돈을 벌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가짜 뉴스인 줄 알면서도 슈퍼챗으로 돈을 벌려면 자극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고 아닌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돈 주는 방향으로 말을 한다라는 건 그거는 좌도 똑같아요. 그건 좌나 우나 코인에 미친 건 마찬가지라고요. 그 지지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구독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여기서 무서운 것은 이것이 이른바 이제 스노우볼링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건데 한번 눈덩이가 굴러가면 멈추지를 못하거든요. 처음에는 자극적이지 않은 소리에서 시작했지만 더 센 말을 하게 되고 또 자극적인 말을 하게 되고 확인되지 않는 가짜 뉴스도 이야기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악순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부작용은 이미 커질 만큼 커졌습니다. 같은 극우 채널들끼리도 돈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씨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후원금이 불투명하다고 공격합니다. 민경욱한테 준다고 6천만 원 걷었잖아요. 그 6천만 원 어디 갔습니까? 그거 가지고 또 어디 매매출하러 갔어요? 완전히 그냥 슈퍼챗에 눈이 돌아가서 무조건 돈 나오는 대로 막 말을 막 질러대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장담하는데 가용석이나 민경욱이 안다니까요. 저거 조작 아니라는 거. 이 보수파리들은 본인들이 알아요. 거짓말이라는 거. 근데 돈 벌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보다 더 많이 버는 전 세계 2위 채널인 GZSS도 3위 채널의 후원금을 비난합니다. 부정선거를 빌미로 해서 모금된 금액 중 그 어느 것 하나 공적으로 사용된 증거가 없다 하겠습니다. 가로세로 3위는 우파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날품팔이와 어그로에 끌려다니실 겁니까? 여러분, 펀드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슈퍼챗만 싸주면 돼요. 한정된 시장을 놓고 서로 더 많이 돈을 벌려고 경쟁하다 보니 갈등이 격화되는 겁니다. 심지어 폭력 사태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2일 구구 채널인 송영훈의 개소리타파 TV가 실시간 생방송을 하고 있던 중 다시 그러는 거야. 야, 이 방송 중이라고 야! 갑자기 검은색 단체복을 맞춰 입은 남성 4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칩니다. 옷에는 크게 GZSS라고 써 있습니다. 안정권 씨의 지지 세력들입니다. 근데 뭐? 아, 112 신고하려고. 112 신고해야지. 야, 너라고 와. 그 유튜브에다 대고 뭐 하는 연거푸 손을 치켜들며 위협합니다. 송 씨가 유튜브에서 GZSS 안정권 씨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우르르 몰려와 협박을 한 겁니다. 야, 한 번만 더 언급하면 너 이름 뭐야? 이름 뭐야? 야, 얼굴이나 까부야. 결국 주먹까지 사용하는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사태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야 진정됐습니다. 진보 코인, 보수 코인, 무엇할까? 정치 유튜버가 돈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진보 코인과 보수 코인 중에 뭘 팔까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기 생각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편승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난 겁니다. 보수 진영 유튜브 채널의 대표 주자인 홍준표 의원마저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튜브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방송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거진 낚시성, 선정성 기사로 조회수나 채워 코인 파리로 전락하는 모습은 앞으로 정치 유튜브 시장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막말과 음모론으로 돈을 버는 우파 유튜버들의 반론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반론하지 않겠다고 밝혀왔고 다른 유튜버들은 스트레이트가 남긴 메시지에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막말 많이 하고 가짜뉴스 음모론 많이 퍼뜨릴수록 더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죠.
혐오 발언을 더 많이 쏟아낼수록 인신공격을 더 많이 할수록 돈이 벌리는 구조다 보니까 이른바 유튜브 프랜차이즈라는 것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프랜차이즈. 네. 그건 또 뭡니까? 이거는 하나의 채널이 성장을 해서 슈퍼챗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채널에 출연했던 다른 출연진들이 또 새로운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외연을 넓혀나가는 건데 장사 잘 되는 음식점이 분점 내는 것 같은 거죠. 이 프랜차이즈 채널끼리는요, 서로 홍보도 해주고 행사도 같이 열고 전체 수익의 파이를 같이 키워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더 심한 막말을 하고 더 심한 욕설을 합니다. 그런데도 유튜브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막말은 유튜버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구글도 이 정도면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사회적 책임 말고 구글이 이 문제를 방치하고 책임지지 않는 더 큰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게 뭔가요? 슈퍼챗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구글이 챙기는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글도 이른바 우파 코인으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건데요. 이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추적했습니다. 슈퍼챗으로 들어온 후원금은 일단 전액 달러화로 반전돼 유튜브 미국 본사 계좌로 들어갑니다. 유튜브는 거기서 30%의 수수료를 떼어낸 뒤 나머지 70%만 다시 해당 국가의 통화로 바꿔 유튜버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수익 배분율은 7대3. 슈퍼챗으로 1억 원을 모았다면 유튜브는 가만히 앉아 3천만 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유튜버들이 혐오 발언이나 욕설로 돈을 벌어도 유튜브는 수수료 30%를 꼬박꼬박 챙겨갑니다. 스트레이트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 코리아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슈퍼챗 수익을 제한하는 조치를 질문했더니 유튜버가 직접 채팅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한다는 답이 왔습니다. 유튜버의 문제 영상에 대한 조치는 없고 채팅창 메시지만, 그것도 유튜버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는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의 노란 딱지는 불량 콘텐츠로부터 시청자들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광고주인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뜻입니다. 구글 코리아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희 그 서면 답변을 받은 거 내용이 너무 불충분해가지고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사무실 찾아왔거든요. 제가 직접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질문 듣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담당자도 만날 수 없었고 전화로라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양부 대표님 이런 계속 안 받아요. 다시 질문 8개를 보냈더니 구글 코리아는 유해 정보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답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막말과 슈퍼챗 정책에 대한 답은 따로 내놓지 않고 유튜브 자체의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도 이런 막말 방송으로 30%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네요. 네, 앞서 가로세로 연구소가 올 들어서만 3억 7천만 원 벌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가운데 1억 원 정도는 유튜브가 가져간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런 막말과 혐오 방송을 구글이 그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구글 코리아는 자기들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큰 돈을 벌면서 막말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건지는 의문입니다. 2년 전 한 극우 성향 유튜브 방송이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내려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 특수군은 군중을 선동하기 위해 도끼를 들고 다녔다. 외진 곳에서는 도끼로 광주 시민을 살해해놓고 공수부대 소행으로 뒤집어 씌우는 정치 공작을 감행했다. 이런 가짜 뉴스였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인 리선권이 사실은 5.18 당시 내려온 북한 특수군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80년 당시 강주 사태에 왔던 멤버들이 전부 승승장구했고요. 특히 남북 대화나 이런 데는 그 친구들이 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운 TV의 영상 3개가 역사를 왜곡한 허위 사실이라며 유튜브에 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벌써 1년째 여러 차례 반복해 요청했지만 유튜브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유튜브는 테러 조장, 총기 사용, 아동 성착취물 영상은 자체 삭제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특히 경계하는 나치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영상도 삭제합니다. 하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영상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한국 상황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국내 사업자 같은 경우는 해당 컨텐츠를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계정에 대해서 이용 정지나 이용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유튜브는 해외 사업자거든요. 네. 문제가 있어서 시정 요구를 하면 자기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검토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시정 요구 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미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유튜브는 지난 2월 선거와 관련해 사람들을 오도할 목적으로 만든 영상 등 가짜 뉴스를 자체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나온 조치였습니다. 3월에는 유튜브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신뢰도가 높은 콘텐츠를 우선 노출하는 섹션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미국, 일본, 인도와 독일 등 16개 나라에서 시행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쏙 빠졌습니다. 강력한 법을 시행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독일의 혐오 방지법.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증오나 모욕으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면 처벌합니다. 혐오성 발언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도 그냥 방치하면 유튜브에도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유튜브 같은 경우 그런 혐오 발언이 유튜브에 올라왔을 때 그것을 제재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계속 물겠죠. 근데 그 벌금이 의미 있어야지 이제 유튜브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한국은 아직 이런 법이 없습니다. 오늘 방송 핵심을 요약하면 딱 이겁니다. 유튜브에 넘쳐나는 혐오와 막말, 알고 보니 이게 다 돈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구글 코리아가 작년 1년 동안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적게는 4조 원, 많게는 6조 원이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미 네이버보다 큰 거대 공룡 기업입니다. 그런 몸집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은 다하고 있는지 이건 의문입니다. 이번에 인터뷰도 거절했다고 하는데 구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기자, 네. 다음 주에도 유튜브 2탄 방송을 준비하신다고요? 네, 다음 주에는 이런 막말 유튜브 방송에 붙는 대기업들의 광고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취재 뒷이야기들은 바로 이어지는 스트레이트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